지금부터 2013년도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자문위원 실천 강령 낭독을 정미영 경기 오산시 협의회 여성분과장이 낭독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실천 강령. 우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통일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건의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래 통일 세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운동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통일 지지 기반 강화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민 대통합에 기여하고 국민 행복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선다. 2014년 8월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간부위원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박성배 대전 부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통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통자문회로 의촉을 받으셨고 또한 지역사회에서 남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고자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분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봉사정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선도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과 지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다문화 가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무엇인가? 바로 7,500만이 행복한 통일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성의 역할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가장 잘 어떤 그 느낌으로서나 또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그 밀접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우리 스스로를 맞추기만 할 때 북한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북한과 모든 8천만이 행복한 통일을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당당하게 북한에게 이제는 이런 8천만이 행복한 길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앞으로 여성
위원장님들의 분과위원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여성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제 여성 대통령의 시대에 여성 분과위원장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과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평통 활동에 있어서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평통 사무처는 배전의 노력으로 이러한 16기 평통에 있어서 여성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힘을 받아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혼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캠프에 의장하면서 여성 대통령이 이 시대에 왜 꼭 필요하느냐 논리를 만들 때도 여성의 그런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강인한 그리고 섬세하게 챙기고 그리고 또 직관력 있는 또 예지력 있는 리더십에 얘기할 때 특히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시라 하면 모두가 다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통일의 길을 열고 더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여성으로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저는 주전자 정신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남남의 갈등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수 있고 국민 대통합, 한반도의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주인 정신을 가질 때 책임의식이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 없는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봐도 역사 없는 미래가 없듯이 역사 속에 그 시대의 책임과 열정을 다했을 때 오늘날의 우리의 이 땅의 역사가 굳건히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이 필요하듯이 통일에 대한 많은 정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철저히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문위원들 많이 이제 같이 조직으로 같이 일하실 텐데 그래도 대표는 뭔가 실력이 좀 더 뛰어나야 존중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실력을 갖추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지식을 나누어 가면서 전문성을 높여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라의 100년지, 1000년지, 만년지 대계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런 역사의 길에 들어섰다는 자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긍심을 가질 때 품격도 우리가 지킵니다. 민주평통위원들이 품격을 잃어버렸을 때는 민주평통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의식을 바르게 하면서 또 북한 동포들을 먼 훗날 만났을 때도 그래도 민주평통에서 이렇게 동의를 닦은 분들은 뭔가 표정도 또 자세도 인격도 남다르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들의 인격을 둬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통일을 바람직하게 건전하게 통일이 그냥 물리적으로 통합해서는 통일의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노력해야 되지만 문화적인 소통의 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유형 10개 기록, 무형 11개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많아졌어요. 북한은 단 2개뿐이 안 됩니다. 고구려, 고분어고, 개성, 역사지구. 그만큼 문화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동질감을 그래도 갖게 해주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 교육이 차세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통일 교육은 남북한의 화합과 또 하나는 선진 시민의식, 국민의식을 키워줘야 우리의 지금 브랜드가 많이 높아져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역사의 길에 북한이 많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배려하고 법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전한 서로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북한 청소년들에게도 이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그런 마음의 그런 인식을 넓혀줘야 합니다. 21세기는 3F 시대라고 해요. 필링, 픽션, 그래서 피메일, 여성의 시대고, 상상력의 시대고, 감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다 소프트 파워거든요. 소프트 파워할 때 가장 유리한 그런 분야가 바로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이제 여성이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상호 존중의 생명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나눔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 많은 여성 리더들이 그러한 역사의 길을 수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필연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역사적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탄생의 건국의 뒤에는 어머니인 유화부인, 아내인 소선호의 힘이 무엇보다도 컸을 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상생의 리더십이 발휘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회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사회 통합이라는 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국 통합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는 우리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희망을 열자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가장 당면한 현실을 축적시켜 줄 것은 그래도 백성들을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민생을 안정시켜 줘야 돼요. 김정일, 김정은, 백성들 굶어 죽여서는 절대로 신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보살펴주는 리더가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문화창조가 첨성대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창조는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절실한 요청, 만든 사람의 그러한 비전에 의해서 이 문화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선덕여왕이 직접 지시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동양 최초의 천문 관측 기구예요. 저는 신사임당하고 헌안설원이 한류의 온조다. 이분들의 이 아름다운 색감의 예술, 휴먼 스토리, 헌안설원의 작품은 동생인 홍길동이 수습해가지고 명나라에서 출판해서 초이의 아명이, 초이 팬클럽까지 생겼던 한류의 온조들이에요. 신사임당이나 안동장씨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 뭐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지식의 습득의 중요성보다는 인성의 습득, 글 잘하는 데 대한 기쁨보다는 이웃에 대해서 착한 일을 했을 때, 나라 사랑에 기여했을 때, 이러한 것에 더 기쁨과 뛸 듯한 고마움을 느낀다는 이 어머니들의 인성교육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열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강인한 우리 어머니 여성들의 힘이 이 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주는 가장 중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꿈,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그러한 훌륭한 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어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달리는, 구간은 다 다를지 몰라도 달리는 릴레이 주자들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바톤, 애국의 바톤, 보람의 바톤을 더 크게 만들어서 다음에 뛰어오는 우리들의 후세대 릴레이 주자들에게 넘겨져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배용 여성 부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전국에 계신 시도 그리고 시군구 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정책회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시도 여성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시는 시도별 여성위원 통일 공감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시군구 여성위원장님들도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도 여성위원장님께서 설정하시되 사업의 목적이 민주평통자문위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 통일에 관한 담론을 나누고 통일 의지를 확산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국내 여성자문위원 대표 20여 명이 호주 협의회를 방문하여 국내외 여성자문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 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여성위원 대표자 연계 포럼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통일 활동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협의회의 여성분과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시어 추진하시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여성의 특성을 살린 그런 사업을 발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각종 활동들이 성과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님들 간의 소통과 단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많이 대화하고 친해지는 것이 향후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만남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한 업무 연락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위원님들만의 그런 그 친밀하고 아름다운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식민지 겪고 전쟁을 처음 했으니 당연히 배고파 못 살겠다 소리가 나온 거죠. SNS상에는 자유가 너무 넘쳐서 지금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됐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평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평등하게 좀 해달라. 자, 그런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백인과 흑인이 과거에는 차별을 했죠. 인간적인 차별을. 그래서 흑인은 참정권이 없는 거예요. 투표권도 없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적 돈 주라는 뜻이 아니라 정책의 분위기를. 어쨌든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현대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과정을 다 겪어온 분들입니다. 사실 다 봤잖아요. 저도 다 체험을 했고. 자, 국민 행복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관 시장님입니다. 당연히 남북 관계는 남북 교류 또는 대화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경색된 그런 환경이다. 위험하고 단절되고 경색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제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 등등 남북 간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황이 너무 엄하고 그 상황의 그 원인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차마 말을 끄집어내지는 못하지만 정부에 대해서 차마 그 요구를 목소리 높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뭔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눈빛이 보이는 상황은 엄중한데 해결을 원하는 목소리는 국내에서 차츰차츰씩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 현재 한반도 통일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환경의 특징이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도 시작을 해서 우리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통일 방안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까지 햇볕 정책, 포용 정책 10년을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물론 공과가 있죠. 교류 협력 활성화했고 이산가족도 상봉을 했고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많은 교류 협력을 한 만큼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협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강화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북관계에 물꼬는 텄지만 남남 갈등 또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는 그가 부족했다. 이명박 정부도 그런 어떤 과거의 교훈을 경험 삼아서 뭔가 새로운 관계를 가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않게 금강산에서 박항자씨가 피격되다든지 또는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원칙의 어떤 천명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주변 환경도 변화했지만 남북 관계의 그런 그 경험과 교훈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역시 핵심은 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남북 간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뢰를 구축하여서 문제를 풀어가자 이런 어떤 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기대하는 또 달성하고자 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조화와 균형의 대북 정책.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 정책, 실천 가능한 대북 정책을 이제 조화 균형의 대북 정책.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반도에 맞는 또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북 정책의 특징을 집약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그 통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서 작은 통일이 모여서 큰 통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딴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통일에 대한 확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5년 후에는 통일을 최소한 5년, 빠르면 더 많이 하면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평통 분들이 다 거기에 감화되고 평통이 감화되면 우리 국민들 감화되면 저는 북한 주민들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주변 국가들도 한국은 통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통일되는 것이 중국인들 볼 땐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통일되면 이럴까 하는데 역시 통일되는 것이 자기네들 이익이 되겠다. 미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국제사회가 이제 한국이 통일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되면 저는 우리 당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질적인 준비를 이번 16기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신설된 여성 부회장을 맡게 됨을 매우 기쁘고 보람있고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민주평통자문회의가
2만 명 시대에 3분의 1이 여성들이십니다. 이제 통일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지대해지는데 거기에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앞날의 희망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도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신뢰와 진정성입니다. 통일이란 신뢰와 진정성을 동반으로 하는 동행의 길이고 희망의 길이고 상생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또 민족 번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7,500만 그런 한민족의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6기에는 이제 여성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새로 신설이 돼서 이제 이배용 여성 부의장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좀 더 새롭게 개편이 되고 해서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통일 활동에 있어서 그야말로 중심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 기대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